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결과나 이렇게 목표 있죠. 결과나 목표에 연연하시면 지금에 와서 모의고사의 결과, 아니면 뭐 10월 28일 날 합격, 뭐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만 불안하지 거기에 맞추는 성적 향상을 이루는 공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나 이런 거에 지금 집착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힘만 들 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공부를 막연하게 해서요, 성적 향상을 깨야기도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어떤 거를 아셔야 되냐면,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합격 점수가 안 나와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런 문제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으셔야 되냐면, 내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로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결과, 목표 여기에만 딱 얽매여 갖고 왜 나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지? 짜증나네? 뭐 1차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2차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막 이렇게 갈등을 하시면 1차만 공부를 하더라도 성적 향상이 잘 안 돼요. 막연한 공부가 갖고 있는 맹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여유롭게, 마음에 여유롭게 하고, 마음은 좀 여유롭게 갖고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 집중적으로. 그리고 해야 되는 곳을 정확히 알아가는 공부를 하시면 조만간에 합격 점수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너무 덤비는 공부하지 말고요, 막연한 공부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됐죠? 대답도 안 하고. 다른 데에선 얘기 안 하는데 여기에서만 얘기해요. 왜요? 저기 찍잖아. 여기에서 찍은 게 올라가니까, 그쵸?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들이 그래, 그 동영상 보는데 공포 선생님은 인기도 되게 없는 것 같다고. 왜요? 조용하대. 무슨 얘기하면 반응도 없고. 3번 분들이라서 그래. 그냥 아주 나름대로 생각해서 해주면 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번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자기네들끼리 쉬는 시간에 빵 먹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거나 드셔. 남은 김밥 2개나 먹고 막 웃겨 죽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기 음료수도 안 갖다 놔. 하여튼 웃겨 죽겠어요. 하여튼 확 짜증나네 아주. 하여튼 내가 시어머니처럼 신경질을 내버릴 거예요. 그냥. 수용 방식 언제 채택합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수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모여서 조성해서 뭐 할 때, 공급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언제 채택합니까? 물어보면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뭐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뭐 해줄 때요? 교환 분합해줄 때 채택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이거 알면 쉽죠? 1번 갑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무슨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 사업시행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슨 방식 해야 돼요? 환지 방식. 틀렸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 섞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시행하는 걸 분할 혼용 방식. 구분하지 않는 거는 미분할 혼용 방식. 그러면 3번이 맞겠죠?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겠죠? 예, 근데 민간 시행자라면, 누구라면? 민간 시행자라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죠? 근데 지금은 시행자가 누구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 동의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입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감정가격을 구해요.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예요. 2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맞죠? 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으면 무슨 방식?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나오면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요, 수용 방식. 그럼 니은직은 리을은 틀렸죠? 예.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업 시행 중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걸 분할 혼용 방식.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2개. 어느 게 옳아요? 기역, 미음. 3번은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아닌데요. 자, 시행 방식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실시계획 변경해야 됩니까? 뭐를 변경해야죠? 개발계획을 변경해야죠. 여기 아까 우리 여태껏 배웠잖아. 여기에서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 하는 거 여기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시행 방식을 변경하려면 뭘 변경해야 돼요? 개발계획을 변경해야죠. 실시계획은 이미 정해진 거 그 방식대로 잘 시행하기 위한 계획 아니에요. 왜 X예요? X.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가 전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개발계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시행 방식이 정해졌어요. 자, 그럼 원래는 이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내서 이 방식을 결정할 때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를 사법에서는 사정 변경이라고 해요. 근데 공법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됐어요. 그러면 이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공법에서는 그런 게 어떤 거냐? 아, 이 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럼 보면 되죠. 전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 하기가 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반대로 돼야죠. 무슨 방식을?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바꿔야죠. 3번도 똑같죠.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꾸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대로 돼야죠. 혼용 방식인 걸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꿔야죠. 토지 소유자도 혼용 방식에서 하던 걸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못하겠죠? 반대로 돼야죠. 무슨 방식을?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바꿔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5번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되니까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것만 알아도 답은 5번이죠. 됐죠? 예. 이번에는 수용 방식 갑니다. 수용 방식은 이거 알면 돼요. 이게 원칙이죠? 수용 방식 언제 채택한다고요?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뭐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시행자에게 수용권 주죠? 시행자는 집단적으로 수용해야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특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됐죠?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O요, X예요? X.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은 어느 법이다? 공시법. 2번 틀렸죠? 자, 이제 3번 중요하죠.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것 때문에. 자, 갑니다. 토지에 뭐가 고시됐을 때? 세부 목록이 뭐된 때? 고시된 때.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면 여기죠, 여기. 자, 이때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면 수용 방식일 때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국가가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라는 거 나오죠? 자, 원칙은 무슨 지죠? 조성토지예요, 여러분. 원칙은 무슨 토지라고요? 조성토지. 그러면 원형지는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 맞죠? 그러면 조성되기 이전의 토지가 원형지죠. 조성토지의 반대니까. 그럼 얘는 원칙이다, 특례다. 특례면 전부겠어요, 일부겠어요? 하여튼 특례는 무조건 더 일부지. 전부일 수가 없어요. 특례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아니, 특례가 더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벌써 틀렸죠. 그쵸? 얼마로 하는 거죠? 3분의 1.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나왔어요. 무슨 사건이요? 토지상한 채권. 갑니다, 여기. 원래 수용대금은 뭐로 줘야 되는데요? 현금. 근데 채권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토지상한 채권은 원칙이에요, 예외예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전부라고요, 일부라고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거고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일부니까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O예요, X예요? X.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됐나요? 자, 기본적인 원칙이냐 예외야만 구별할 수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 가죠.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 환제 방식, 혼용 방식. 맞죠?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 인정 고시 의제. 맞죠?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무슨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내. 종료일까지로 행한다. 똑같은 얘기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는 거 특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의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 국장의 승인을 얻는다. O예요, X예요? X.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가 있다면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3번. 옳은 것은 모든 시행자가 수용, 환지,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X.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하는 거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X. 전부죠. 네.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는 수용 방식. 민간 시행자, 조합은 제외되겠죠. 자,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맞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고요. 자,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왜? 세부 목록이 고시됐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되니까. 됐죠? 자, 4번.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민간 시행자만 이렇게 되니까. 5번 갑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조합은
수용 방식에 의한 시행자가 될 수 없다. 맞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의해서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시행 기간 내로 연장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이거 특례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승인을 얻으면 조성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수금.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수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알면 됩니다. 6번. 틀린 것은 개발계획에 수용,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딱 맞죠?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공적 시행자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틀렸네요. 지방공사인 시행자도 공적 시행자죠? 지급보증 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려면 보증 서야죠. 네, 그러니까 디귿번도 O예요, X예요? X.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는 공적 시행자죠. 자, 이자들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면적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맞아요. 이건 공적 시행자죠. 근데 만약에 이게 민간 시행자라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100%. 100%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또 하나,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공적인 자는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고, 민간 시행자는 100%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도 말소해야 돼요. 그리고 공사 진척률은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10% 이상.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토지상한 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번 주문 중요하네요. 무슨 식이라고요? 김형식 좀 알아두시고. 이자율은 누가 붙여주는 거예요? 시행자, 발행자가 정해주는 거고요.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수준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해줘야 되겠죠. 네. 토지상한 채권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이 가능하죠. 네. 근데 얘는 무슨 증권이니까? 김형식. 명의 변경 어떻게 하라고요? 원부에다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죠. 8번 갑니다. 토지상한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김형식이다.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다 틀렸잖아요.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려면 보증을 받아야 한다. 얘가 맞고요.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똑같은 문제에 계속 토지상한 채권은 김형식,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공적 시행자니까 보증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 발행하려면 특례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요? 승인.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얻어야죠? 맞는 얘기고.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토지상한 채권을 이전할 때는 시행자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원부에 명의 변경하면 됩니다.
10번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지자체가 시행자인 자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시행자면 토지 수용할 때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무슨 토지예요? 이제 조성 토지인지 원형지인지 꼭 구별해야 돼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이고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건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겠죠. 4번이 맞고요. 시행자는 지자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1번은 아까 푼 문제랑 똑같은 거죠. 1번 문제.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고 공지법을 준용하고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사업인정고시 의제되고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고 토지상환 채권은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죠. 자, 원형지입니다. 원형지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 원형지 개발자는 주로 공적인 자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원형지 개발자. 얘는 주로 공적인 자들이죠. 근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하는 자 있죠. 이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지 개발자들은 이 원형지를 싸게 사죠. 그러니까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국가 지자체는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예외라고 그랬어요? 예외. 그쵸? 그러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근데 지정권자가 승인을 할 때는 교통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가능하잖아요. 자, 원래 공적인 자라고 그랬죠? 그럼 얘네들은 무슨 계약? 수의 계약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는 공적인 게 떨어지니까 경쟁 입찰 방식.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수의 계약. 그거 알면 되고. 그럼 13번은 너무 쉽죠?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없는 자. 몇 번 얘기했어요? 5번이죠? 자, 5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시행자 그러면 안 되잖아.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도 있고 공적인 시행자도 있으니까 공적인 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행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뭐된 자? 선정된 자. 이렇게 돼야죠. 14번 갑니다.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면적은 3분의 1로 한정된다. 맞죠?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해야죠. 승인 신청 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돼야 되고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원형지니까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여기까지 맞아요. 공사비를 더한 금액. 더하기 공사비. 됐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쵸? 원칙은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거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15번 조성토지입니다. 조성토지는 원칙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니까 이거대로 가면 돼요. 실시계획에 따라 뭐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가격은 뭘 기준으로? 감정가격을 기준. 끝! 자, 갑니다. 시행자는 수용방식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뭐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출. 공급계획에는 조성토지 등의 위치, 면적, 가격 결정 방법. 가격 결정은 원칙 뭐로 한다고요? 감정가격. 근데 예외에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고. 공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나오죠? 선정 방법은 원칙이 무슨 방식? 경쟁 입찰 방법. 근데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추천 방법 4글자 4가지. 6글자는 수의 계약. 이런 거. 됐나요? 공급의 시기 및 방법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이 경쟁 입찰 방식이니까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거겠죠? 시행자는 학교나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공성이 강한 거죠?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16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공급계획 작성해야죠.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거죠. 승인 틀렸고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공공택지 4글자죠. 무슨 방법? 추천 방법. 4글자 4가지 추천 방식. 조성토지 등의 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감정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3번이 맞고요. 공공청사 용지 토지 상환 채권 뭐 이런 거는 6글자 무슨 방법? 수의 계약.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7번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는 뭐대로 하는 건데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라면 예외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고요. 단독주택 공장용지 4글자죠. 뭐라고요? 추천 방법.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반에게는 분양할 수 없고 누구에게만 줘야 된다고요? 지자체. 무슨 방법이겠어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해요. 원래는 수의계약 윤민이한테 주기로 했는데 옆에 있는 예진 아저씨나 저기 우리 유정 씨도 나도 이거 받을래요 이렇게 해갖고 2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경쟁 입찰 방식 해야 됩니까? 추천 방식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이거 4번이 틀렸죠. 폐기물 처리 시설 아까 배웠네요. 공공성 복지성이 있는 건 뭐로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8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단독주택, 국민주택, 공장용지, 공공택지 몇 글자예요? 4글자 4가지. 뭐라고요? 추천 방식. 토지상환 채권 수의계약. 19번 똑같은 얘기예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거 단독주택 뭐라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2번부터 나머지 5번 읽어보면요 수의계약이에요. 읽어보면
고시된 시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공급, 토지상한 채권, 학교, 공공청사 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 지자체,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자에게 공급해 주는 것.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면 그자에게 줘야죠. 읽어보면 다 수익계약이에요, 이게요. 20번. 원래는 감정가격이죠. 근데 감정가격 이하로 하는 거 공공성, 복지성이라고 그랬죠. 학교, 임대주택, 폐기물 처리시설, 국민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그쵸? 사회복지시설도 복지성이 있으니까 감정가격 이하죠. 근데 앞에 보니까 유료래. 유료면 아니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공적 시행자 동의 없어도 수용할 수 있다. 2번이 틀렸고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예외니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얻어라. 그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뭐부터 작성하라고요? 환지계획. 이제는 환지 방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수용 방식은 이것만 알면 돼요. 그쵸?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뭐. 이거. 언제 채택한다? 집단적으로 조성. 이게 원칙이다.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돈. 그래서 이때 의제되고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선수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돈 마련해서 조성토지 실시계획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줘라. 근데 원형지라는 거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쵸? 특례니까 지정권자 뭐 받아라? 승인. 면적은 3분의 1. 아유 뭐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알면. 그쵸?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한 거. 아직도 이거 모르면 반성해야 돼요. 자, 환지 방식 갑니다. 환지 방식은 언제 한다고요? 가보죠. 환지 방식. 언제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배웠잖아. 환지 방식 언제 채택한다고요? 아이고야.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아까 열심히 적더만 공공시설을 뭐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그걸 왜 적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 나 웃겨 죽겠네.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거를 위해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뭐 해주는 방식, 교환해주는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그쵸?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뭐부터 작성하라고요? 환지 계획. 그쵸? 뭐별로 작성하라고요? 오케이. 필지별로. 무슨 환지 하라고요? 적응환지. 원칙이죠? 이거예요. 시행자가 그냥 필지별로 적응환지 하면 돼요. 필지별로 적응환지해서 이 대지로 돌려주는 거죠? 예? 그리고 남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공공시설 정비하는 대로 써라 이거죠? 이게 뭐라고요? 보류지예요. 그래서 자 필지별로 환지계획 작성해서 적응환지해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성된 대지로 돌려주는 거. 교환해주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는 거예요? 환지계획. 이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가 작성하죠? 그러면 인가 받아야죠?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아이, 여기는 안 돼. 이 환지계획은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작성하는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행정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야. 환지 방식 하기 위한 토지교환 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별로 작성하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어요? 이거 알면 돼요. 끝? 됐나요? 나머지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가보죠.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규약이라는 게 회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인의 회칙은 규약, 조합은요? 그러면 규약을 정관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공적인 자들의 회칙은요? 시행규정. 이렇게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보류지. 됐나요? 그러면 이 보류지가 아까 여기 배웠잖아. 공공시설 부지라고 그랬죠? 그 공공시설 부지를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또 한 가지 다른 얘기죠. 이 얘기로 하면 되죠. 토지 소유자가,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 그래서 토지 부담률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개념에서 그거를 정리하고 가면 게임 끝이에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뭐하면?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임의적이다 이거죠?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죠. 그 다음에 얘는 한 가지만 더 알면 환지 예정지 그러면 사용수익권이에요. 무슨 건이요? 사용수익권. 딱 정리해놓고 가면 되고, 채비지 나오죠? 채비지는 사업비용. 사업비용이니까 누구예요? 시행자. 이거예요. 그래서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는 사용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처분도 할 수 있다.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어야죠. 이거 보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보류지는 공공시설 부지인데, 그쵸? 공공시설 부지를 공동주택 건설 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O예요, X예요? X.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가져가는 건 뭐예요? 보류지예요, 보류지. 됐나요? 채비지는 뭐라고요? 시행자가. 언제?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2번 갑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환지 설계, 맞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게 적응환지 한 거고요. 됐나요?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맞죠? 자, 요거를 좀 나누면 환지 부지정, 증환지, 감환지 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보류지는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이거 맞잖아요. 청산금 결정 상관이 없죠? 3번 똑같은 문제.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토지 이용 계획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개발 계획. 얘는 토지 교환 계획이지 이용 계획하고 관련 없죠? 개발 계획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저거. 근데도 이거 틀려요. 하여튼. 채비지, 보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맞죠? 환지 예정지도 환지 계획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세 가지만 잘 알면 되고요. 4번 갑니다. 맞는 것은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경우 조성토지 가격평가 있죠? 아까 배웠네. 먼저 뭐부터 구하고? 감정가격. 구한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뭘 거치라고요? 심의를 거쳐서 결정. 틀렸고요. 면적이 작은 거
증환제할 수 있죠. 환지 부지정할 수 있죠. 자, 면적이 넓은 거 가만지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라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에 모두 얻으라고요. 동의. 시장 군수가 환지계획 작성했대요.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 인가권자가 누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도 이게 틀렸어요. 신청을 받아야 돼, 꼭.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있죠? 그거를 쫙 줄거놓고 구분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구분 소유권으로 부여하는 거 있죠? 네, 이거를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입체환. 항상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건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리처분계획도 똑같아요.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이 구분 소유권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신청을 받아야죠. 5번 갑니다. 그리고 5번과 같은 걸 무슨 환지라고 하죠? 입체환지. 5번 갑니다. 틀린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받아야죠. 사전검토를 받아라. 누가 틀립니까 이거를? 1번이 틀렸네요. 기출문제예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시행자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환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 얻어라. 맞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체환지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 나왔네요. 그러면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적응 환지. 환지계획에 포함돼야죠. 이거를 평면환지라고도 하죠. 적응환지, 평면환지. 환지계획은 행정계획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행정계획의 기준은 장관님이 정해주죠. 환지계획은 토지 교환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됐나요? 첫날 우리 문제풀이 첫날 때 설명해 준 건데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열심히 쓰는 거 보니까. 써놓고 외우세요. 네. 환지계획의 기준은 뭐로 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 시행자가 정한다. O예요, X예요? X. 기출문제고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거 있죠? 이런 건 다 회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 규약, 시행규정. 됐나요? 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인가받아야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한대요. 벌써 한 3번 나온 것 같네요. 감정가격 구하죠.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죠. 7번. 시행자가 국공유인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종전에 공공시설이 불용으로 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 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국회법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종전 토지에 대체되는 새로운 거 설치한 때 그러면 행정청인 자, 행정청이 아닌 자 새로운 건 무조건 되고 무상으로 관리청에게 계속되고 맞아요? 종전 토지는 행정청인 자면 무상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운 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가 이거 가져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시행자가 사업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해서 가져가려면 뭐로 만들면 돼요? 채비지 만들어서 채비지 가져가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 이 토지 있죠? 이 토지는 환지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관리청은 이거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토지는 환지를 정한다, 안 정한다? 안 정하고 시행자가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8번은 아까 배운 거네요.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지정 교부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입체환지. 7번, 8번 문제는요, 8회 때 나온 문제예요. 몇 회 때 나온 거라고요? 8회 때. 그쵸? 근데요, 그게 9번, 작년에 나왔어요. 그 문제가 작년에 나와서 이 문제를 여기다 수록해 준 거예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이게 적용환지라고 그랬죠? 평면환지죠. 토지를 토지로 주는 거. 근데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건 뭐라고요? 입체환지. 입체의 반대가 평면이고 평면의 반대가 입체죠. 그쵸? 그 옆에 보면 평가라는 거 나오나요? 평가의 상대적 개념은 뭘까요? 평가의 상대적 개념은 면적. 됐어요? 평가는 뭐예요? 가격. 가격이잖아요. 얘는 면적. 가격, 면적. 평면, 상대적 개념이 뭐예요? 입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그래서 10번이 나온 거예요. 환지 설계. 환지 설계는 무슨 설계요? 자, 이거예요. 환지 설계도 환지 계획의 내용이잖아요. 얘는 원칙이 평가식이에요. 평가식이라는 건 가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례율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율이요? 비례율. 그러면 밑에 다 가격 나오잖아요. 가보면 되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 얼마래요? 80억.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는요? 40억. 그 얘기는 뭐예요? 40억짜리 가치 있는 거 80억짜리로 만들었다 이거죠? 얼마 들였어요? 그러면 비례율을 구하면 되죠. 40억짜리를 8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썼다고요? 곱하기 100. 이게 비례율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150% 나오는 거죠. 너무 쉽잖아요, 이게. 평가식이다라는 게 뭔지만 알면 그냥 대충 쓰면 되죠.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봐요. 한 필지가 있었어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한 필지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이 필지는 유빈아 네가 가져. 지루해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수업 들어. 아주 그냥 너 지루해하는 모습 보는 것도 아주 지긋하다 이제. 자, 그래서 유빈이가 여기 한 토지 갖고 있었어요. 1억짜리였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환지 받겠죠? 네, 얼마짜리 받을 거예요? 비례율이 150%래요. 그럼 얼마짜리 받는다고요? 1억 5천짜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한대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토지를 돌려받을까 궁금하면 환지 계획에서 뭘 보아서 환지 설계에서 뭐를요? 비례율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딱 보면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토지를 돌려받을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가진 토지나 있어? 그거부터 먼저 묻고 싶네요. 예. 자, 11번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쉬었다 합시다.